자,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펜 툴과 그 다음 직접 선택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레이터의 오브젝트 기초는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패스를 기본으로 한 이미지 제작이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패스를 직선과 곡선 형태로 제작하는 툴이 바로 이 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펜 툴은 기본적으로 직선과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곡선 처리인데요.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펜총 모양으로 생긴 것이 우리가 펜 툴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의 중요한 부분 바로 이 곡선 처리라고 했었는데요. 자,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지만, 자, 곡선을 그리게 되면, 자, 곡선을 그릴 때는 클릭한 점에서 다음 선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곡선이 되죠. 자, 이때 이러한 핸들바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핸들바를 베이지어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베이지어 곡선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다음으로 그리는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자, 그려온 방향에서 같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는 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베이지어 곡선을 남겨두고 그리셔야지 이 연결선이 부드럽게 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꺾여서 그려질 때는 앞으로 나가는 핸들바를 없애줘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자, 밑에 그림처럼 최초 곡선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포인터에 가서 펜 툴 커서를 갖다 대면, 자, 이와 같은 모양이 생기거든요. 자, 꺽쇠 모양이 생겼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앞으로 나가는 이 핸들바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내가 어떤 곡선을 그릴 때는 핸들바를 냅두고 어떤 곡선을 만들 때는 핸들바를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자, 펜 툴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포인터 추가와 포인터 삭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인터 추가는 내가 그린 포인터와 포인터 사이에 나중에 임의의 포인터를 추가하는 기능으로서 중간에 이와 같이 수정을 해줄 때, 이렇게 수정을 해줄 때 포인터를 추가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삭제 툴은 제가 최초에 그린 이런 이미지에서 중간에 그려진 이러한 포인터를 삭제를 해서 이와 같이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포인터를 삭제하게 되면 양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포인터가 자동으로 만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펜 툴의 기능 중에서 직선 그리기, 곡선 그리기, 그 다음에 포인터 추가, 그 다음에 포인터 삭제였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직접 선택 툴의 기능인데, 우리가 저번 동영상 강좌 시간에 전체 선택 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죠? 자, 이 오브젝트를 작업을 할 때 전체 선택 툴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고, 또는 복사를 해주고, 또는 회전을 시킨다든지 크기 조절을 해줄 때는 전체 선택 툴을 사용했지만, 자, 우리가 오브젝트의 한 단위, 즉 점 단위, 선 단위, 특히 면 단위, 이렇게 각각의 단위로만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인 직접 선택 툴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선택 툴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을 해서 지워주던지, 또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변형을 시켜주던지,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또는 지금 밑에서 보는 그림처럼 어떠한 도형을 이루고 있을 때 넓은 영역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자, 같은 여러 개의 포인트 중에서 내가 선택한 부위의 선과 포인터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펜 툴의 기능과, 자, 직접 선택 툴에 대한 대략적인 이론을 공부했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시켜서 실제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펜 툴과 직접 선택 툴을 실제 일러스트 화면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화면 이동을 할 때는 어떤 키를 누른다고 그랬죠? 자, 화면을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면 확대 축소는 키보드의 단축키 컨트롤 마이너스 키와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키를 이용해서 화면 확대와 축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러한 오브젝트를 그리는 방법에서는 자, 화면에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는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옵션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선택 툴의 기능은 말 그대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면색과 자, 원하는 선색을 적용해서 넣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복사를 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오브젝트를 복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펜 툴과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펜 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펜 툴은 자, 직접 내가 패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클릭해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패스를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그리기 전에 내가 현재 그려질 패스의 속성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툴바의 오브젝트 속성창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내가 선색을 어떤 색으로 할 건지 자, 선색을 어떤 색으로 할 건지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선색을 없앨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색은 면색을 없애고요. 선색은 내가 어떤 색으로 할 건지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다시 클릭 형태로 직선 형태로 오브젝트 패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 점과 만나게 되면 자, 이렇게 커서 모양 옆에 동그라미 모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이거를 막힌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막힌 도형, 전체가 막혀있는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막힌 도형과 뚫린 도형의 차이는 자, 간단하죠? 클릭해서 현재 이 상태 서로 패스가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뚫린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시작점과 만난 상태를 우리는 막힌 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을 처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냐면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주게 되면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졌을 때, 자, 지금 보여주는 이 길다란 바를 우리는 핸들바, 즉, 베이지어 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곡선은 내가 온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곡선은 내가 갈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다음 선에 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앞으로 나가 있는 핸들바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곡선이 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곡선을 만들 때는 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베이지어 곡선을 놔두시고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곡선을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곡선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꺾여서 뻗어나가는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할 때는 자, 마지막으로 그린 포인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꺽쇠 모양 아이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꺽쇠 모양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앞으로 나가는 곡선을 핸들바 곡선을 없애준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꺾어서 곡선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떨 때는 앞으로 나가는 핸들바를 안 없애고 어떨 때는 없애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면 이때는 선을 안 없애는 게 좋겠다. 이때는 선을 없애는 게 좋겠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판단을 직접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하트를 하나 그리려고 해요. 하트를 그릴 때는 이렇게 자, 이러한 모양의 하트를 그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하트를 보면 이 뻗어나가는 선들이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는 앞으로 나가는 핸들바를 안 없애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나가는 핸들바를 없애버리면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직접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꺾이는 모양이 돼서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떨 때는 앞으로 나가는 핸들바를 없애줘야 되는지 안 없애줘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후에 많은 샘플들을 만들어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추가와 포인터 삭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자, 포인터 추가와 삭제는 먼저 포인터 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포인터 추가는 펜 툴 위에 더하기 모양 아이콘이 있는 것이 바로 포인터 추가 툴이고요. 자, 이런 포인터 추가 툴과 삭제 툴은요. 내가 화면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마디로 포인터 추가와 삭제는 패스 위에다가만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각형을 딱 그려놓고 이러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4개의 최소 4개의 포인터와 4개의 선으로 그려지는데 중간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추가를 할 때 그럴 때는 포인터 추가 툴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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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포인터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터 추가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추가한 포인터를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요. 자, 제가 이번에는 별을 그려서 포인터 삭제는 필요 없는 부분의 포인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포인터가 삭제가 되면서 인접해 있는 2개의 포인터가 만난다고 했었죠. 자, 이것이 바로 포인터 삭제 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인터를 추가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포인터 추가 툴로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면 다시 포인터를 추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선택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직접 선택 툴이라 함은 전체 선택 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각형을 수정을 하거나 할 때는 전체적인 이렇게 기본적인 스케일 조절 또는 아니면은 이렇게 회전, 이렇게 화면 오브젝트 어디를 선택하든지 이 오브젝트가 전체가 선택되는 게 우리가 이 전체 선택 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접 선택 툴은요. 내가 수정을 해주고 싶은 부위만 이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위 포인터만 파랗게 선택이 되고요. 나머지 포인터는 이렇게 하얗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 파란색으로 차 있는 부분은 우리는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파랗게 선택된 부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는 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 부분과 변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변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러한 사각형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한쪽 부분을 잡아서 이와 같이 이렇게 비틀어줬어요. 직접 선택 툴로는 이렇게 비틀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추가 툴로 이 중간에 나중에 포인터를 이렇게 4개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쵸?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은 내가 한 부위씩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요 중간의 포인터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간의 포인터를 추가해서 직접 선택 툴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모양을 다시 Alt키를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비껴서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복사한 이 앞에 면은 다시 직선 형태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싶으면 반대로 포인터 삭제 툴로 클릭 해주게 되면 다시 직선화되는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렇게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하나 그려봤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패스를 그리거나 만들 때는 우리가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패스 단위와 그 다음에 선 단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때는 직접 선택 툴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